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오늘 내용은 제법 흥미진진하고 재밌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들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라이트가 이제 하와이에 친구까지 내버려 두고 혼자 힘들게 일본으로 와서,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일본에 장기 출장 온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필라이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일본 사람들과 협상이 좀 어렵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 사람들은 일단 속마음을 도무지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식으로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는다. 협상을 질질 끌고, 그리고 협상이 끝난 뒤에도 이 반응을 보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기도 하고 이러는 데에서 일본 사람들과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필라이트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곧바로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다음날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고베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고베에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에 이제 공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하시잖아요. 거기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70주년 기념 제품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일본의 신발 및 이제 의류를 파는 회사이고, 도쿄에도 지점이 있는 나름 은근히 좀 저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이제 재밌기도 한데,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라는 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이제 가격대가 신발이 대략 나이키 신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 중인 그런 회사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 필라이트가 고베로 이제 향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인상을 또 남깁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또 느낌이 또 서술이 돼 있어요. 이것도 배울 법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이거는 이미 이때에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필라이트가 관광 중에서도 인정한 바예요. 근데 막상 고베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쿄에서 고베로 가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죠.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너무 더럽더랍니다. 막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추정컨대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1962년이니까 그나마 일본이 수도랑 이제 중요 도시를 이제 먼저 회복을 시키고, 아직은 이제 공장지대나 지방 쪽은 제대로 회복을 못 시키고 좀 방치하던 상태지, 이런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열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어수선한 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된 그 상황 속에서 선불교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무라일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과, 이 열차 안에 혼잡스럽고 번거로운 모습, 그리고 치열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고 모순돼 보이면서도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무조건 다 깨끗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더러운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특이하기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게 좀 신기해 보인다라는 거죠. 동양적 정신의 그 가치관과 서양을 따라가는 그 자본주의 어떤 그 물결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게 두 가지 가치가 가치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신기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려 7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심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의 중역들을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거래에 대한 그 상상이 막 머릿속에 이제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온갖 이제 무궁무진한 상상을
지금 이제 24살에 이제 필라이트가 그 생각하면서 가니까 7시간도 이제 후딱 가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베에 도착을 해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또 묵는데, 다음날에 그 간부들과 생판 하나도 모르는 일본 사람, 그것도 그 회사의 간부들과 만날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잠이 도무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잠 못 자다가 간신히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대충 이렇게 깔끔하게 면도나 이렇게 머리 감고 단장을 한 뒤에 택시를 타고 이제 회사를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하필 도착한 데가 오니츠카 타이거 회사의 그 전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 공장, 그 가장 이제 큰 규모의 공장에 거기 이제 본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이제 전시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금 이제 또 이동을 해서 30분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당황했다라고요. 참고로 그 미국 사람들 그 시간 약속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굉장히 예의 없게 이제 여기고 막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30분씩이나 늦어서 딱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공장 앞에 이제 그 오니츠카 타이거 회사에 이제 간부 4명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필라이트가 외국 사람이니까 보자마자 알아봤겠죠. 그래서 90도로 또 일본식 그 특유의 90도 인사로 4사람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도 원격결에 자기도 90도 인사를 한 뒤에 이제 인사를 마치니까 그 4사람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우선 공장 견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역시 이 필라이트는 신발 사업을 할 운명이었는지, 공장에서 신발 이제 모형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제 막 공장에 찍어내고, 또 사람들이 그 이제 수작업하는 파트도 있고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만드는 그 공장 라인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마치 그 은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것처럼 정말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듣고, 그 광경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이 공장은 무려 15,000 켤레의 신발을 이제 매년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필라이트가 뭐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15,000 켤레라는 그 규모랑 사업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데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단하네요 하고 이제 엄격하게 대답을 하고 공장 견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견학을 마친 뒤에 이제 드디어 간부들 중역이 있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이제 원탁 테이블이 크게 이렇게 있었고요. 거기서 자신을 필라이트를 가장 상석에 앉히더랍니다. 완전 이제 극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간부들이 옆좌석에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이제 필라이트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뚜렷이 이제 쳐다보더랍니다. 이 순간 필라이트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순간 좀 뇌정지가 왔답니다. 뇌정지가 와가지고 또 하필 뭐 어떤 게 떠올랐냐면 2차 세계대전 그 내용이 막 떠오르더랍니다. 그 일본과 미국이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졌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로 뭐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달려들면 어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도시들 둘러보니까 이미 전쟁에 대한 상처를 많이 회복해가고 막 발전을 다시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뜻에서 사업이 잘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과묵하게 이러고 있는데, 당황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직원이 훅 들어오듯이 그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더랍니다. 미국 어느 회사 출신이십니까? 이거를 이제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 필라이트가 당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 주소를 말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필라이트가 회사에 지금 소속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돌적이기도 하면서 좀 사기를 치는 거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 그
현대그룹의 어떤 신화적인 일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조선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외국 기업에 이제 그냥 우리가 거북선 이런 거 만든 나라다 해가지고 뭐 조선서 그냥 그 기업이나 기술도 제대로 없는데 그거 보여주고서 사학번 따냈다는 그 얘기 아마 아시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도 속해 있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터무니없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승전국인 미국에서 왔고 하고 이제 또 어쨌든 겉모습도 이렇게 좀 건장해 보이고 하는 사람이 딱 오니까 어디 대단한 데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극진 대우를 우선 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혹시 뭐 중요한 사업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필라이트가 당황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의 블루리본 회사의 대표,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 대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뭐 센스 만점. 참고로 이 나이키가 원래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나이키 이름이 아니었고 초창기에는 이제 블루리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사실 이 사람 집 주소입니다. 지금 집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국 서부 지역이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미국 서부 지역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오니츠카 타이거 이 회사의 이제 중역 중에 한 분이 그러십니까 하더니 우리는 이미 미국 북동부 지역에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신발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동부 지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서부 지역은 이 회사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어제 대화를 해보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필라이트가 무슨 대화를 이제 진행을 했냐. 이것도 또 대단히 황당합니다. 자신이 그 경영학 석사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레포트로 낼 때 일본 신발을 이제 그 조사를 좀 한 거 가지고 해서 그걸로 미국 시장에 팔면은 사업이 성공할 거다라고 그 발표한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 그러니까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발표한 그냥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역들 앞에서 그걸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더니 일단 겉보기에 보기에는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각자 그 필라이트가 이제 설명을 다 끝내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면서 막 질문을 주고받더랍니다. 근데 자기한테 질문을 안 하더랍니다.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하지? 일본말로 막 뭐라고 말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다가 갑자기 단체로 확 일어나더니 문 밖으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싹 다. 필라이트만 남겨두고. 그래서 순간 필라이트는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게 일본식으로 거절을 하는 건가? 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다 나가버리지 하면서 이제 그 긴장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시간이 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중역 대표가 이렇게 와서 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미국 시장에 정말 진출하고 본 열망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규모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묻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엉겹거려 그냥 대략 그냥 넘겨 짚어서 이제 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놀라는 표정을 지습니다. 이제 1962년도에 10억 달러면 지금 달러의 그 기준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엄청 이제 희색을 띠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 그럼 이제 그 갑자기 나가더니 자신 그 회사에서 그 연구하고 있는 그 스포츠와 그 샘플, 그 스케치를 그린 것과 또 이제 제품 도안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이제 뭐 높이뛰기 선수가 신는 스프링업이라는 신발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신발은 또 림프업이라고 이제 연습할 때 뛰는 그 신는 신발이고요.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던지기 선수, 올림픽 던지기 선수가 신는 이제 스로우업이라는 이제 신발입니다. 근데 이 스로우업이라는 이 이름을 듣고 필라이트가 이제 순간 엄청 웃을 뻔하다가 간신히 참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로우업이 이제 던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토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니까 막 웃은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할 때, 그 어감을 그 회사에서 모국에, 그러니까 원어민 사람들이 듣기에 그 어감을 모르고 이게 진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필라이트도 좀 우격다짐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사업가 기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정지영 회장님도 뭐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을 뭐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막 진행을 했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진행을 했는데 필라이트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필라이트가 자신의 집 주소를 이렇게 다 적어주면서 마치 회사 주소인지 이렇게 적어주고 난 뒤에 이쪽으로 당신들 회사에 신발과 샘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블루 리본 이 스포츠 업체를 통해서 이 일대 지역부터 해서 이 스포츠화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간부들이 뭐 또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너무 신나는 분위기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10억 달러나 되는 거냐면서 이제 놀라하면서 이제 막 좋아하더랍니다. 그럼 뭐 이제 공장을 지나가는 길에서도 뭐 그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무실 창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 직원들이 갑자기 필라이트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전체가 다 기립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엄청난 뭐 어떤 그 스포츠 무슨 용품 회사와 거래를 맺게 되는 것 같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본 사람들과 협상을 마치고 거래가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는 필라이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신발 샘플을 보냈으면 거래가 성립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된 것이고, 만약에 필라이트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샘플 신발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라이트 자서전에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